자, 여러분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조선시대 전기의 건축과 예술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맨 뒤, 조선시대 전기의 맨 뒤이기 때문에 뭐 정치 파트의 뭐 의정부라든가 아니면 뭐 경제 파트의 과전법 이렇게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보다가 이 예술 파트가 시험 문제 나오면 복병이에요. 의외로 이게 정리가 좀 안 됐을 경우에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중에서 잘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파트 보시면 건축입니다. 건물의 법적 규제에서 뭡니까?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건물은 건물주의 신분에 따라 크기와 장식에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일반 양반인데 돈이 많다고 해서 뭡니까? 집을 뭐 궁궐처럼 지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목적은 뭐냐면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 신하가 뭡니까? 뭐 잘 나간다고 뭡니까? 궁궐보다 집을 크게 지을 경우 뭡니까? 문제가 되죠.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환경과의 조합. 건축은 규모가 작고 검소하라 위험을 갖추었고 건물 자체의 기형뿐 아니라 환경과의 조합이다.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전통시대 서양의 건물을 보시면 좀 인공적이죠. 그런데 우리의 건축의 경우입니까? 자연 속에 있는 건물 뭐 좀 이런 느낌입니다. 15세기 건축. 자, 사원 위주. 그래서 불교가 중시되었던 고려시대입니다. 사원 위주, 절 위주의 고려 건축과 달리 뭡니까? 조선시대의 경우 뭡니까? 개경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죠. 그래서 궁궐, 관아, 성문학교 등의 다양한 건물을 짓습니다. 이것이 건축의 중심이 되었다. 자, 우선 궁궐입니다. 자, 건국 초기인 태조 때 도성을 건설했어요. 경복궁을 지었는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어수선하니까 정종 때 일시적으로 개경으로 천도를 다시 해요. 자, 그러다가 태종 때 개경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온 다음에 창덕궁과 창경궁을 세웁니다. 자, 현존 건축물. 자, 창경궁의 명전전, 창덕궁의 도남은 당시에 위험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자, 성문입니다. 자, 숭례문이 중요하죠. 자, 도성의 정문입니다. 남대문이에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숭례문은 고려의 건축 기법과 다른 뭡니까? 조선 전기의 독자적인 건축 방식이다. 이걸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조선 전기의 건축을 대표하고 있다. 숭례문이고요. 자, 근데 밑에 있는 뭡니까? 개성의 남대문과 평양의 보통문도 조선시대 전기에 만들었는데요. 요 건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려시대의 건축의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을 지니면서 조선시대의 건축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에서 고려시대의 건축에서 조선시대의 건축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내는 거죠. 숭례문은 조선의 독자적 건축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꿔내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불교 건축. 고려시대만큼 많이 짓지는 않았지만 짓긴 지었어요. 자, 그래서 왕실의 비호를 받는 불교와 관련된 건축이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기사 극락전. 자, 건박 단정하다 해서 뭡니까? 이 무기사 극락전이 시험 문제 드물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전기 건축이고요. 그다음에 해인사 장경판전은 많이 나옵니다. 8만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이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강화도에서 만든 그 8만 대장경을 조선시대 때 후기에 장경판전을 만들었고 여기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과학기술이 시작된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각사시 10층 석탑. 조선 초기의 대표적 석탑이다. 그래서 세조 때 세조가 개인적으로 독실한 불교 신자죠. 그래서 시험 문제 뭡니까? 세조를 묻는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천사. 고려시대 때 경천사 10층 석탑을 본떠 만든 거예요. 경천사탑이 원각사탑에 영향을 주었다 해서 이게 묶어서 시험 문제 많이 내죠.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16세기 건축입니다. 16세기 들어와서 사림의 진출과 함께 서원 건축입니다. 대체로 뭡니까? 16세기 문화 뭡니까? 서원의 사군자. 선비들이 좋아하죠. 매난국죽 사군자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백자입니다. 16세기 문화를 물어볼 때 시험 문제 많이 내는데 특별시켜서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서원의 사군자, 그 다음에 도자기, 순백자가 있습니다. 서원의 위치. 서원은 산과 하천이 가까이 있어 자연의 이치를 탐구할 수 있는 마을 부근의 한적한 곳에 위치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서원의 구조입니다. 자, 교육 공간인 강당을 중심으로 사당과 더불어 기숙시설인 동대와 서재를 갖췄다. 공부하는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 뭡니까?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사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숙시설이 있습니다. 서원 양식. 서원 건축은 가람 배치 양식과 주택 양식이 실용적으로 결합된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녔다.
그래서 대표적 서원은 이의 자연과 빼어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 서원으로 경주의 옥산서원이 있습니다. 자, 이현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요. 그 다음에 안동의 도산서원, 이황에 대한 제사를 지내죠. 그 다음에 분청사기 백제와 공예입니다. 조선시대 공예의 특징은 뭐냐면, 자, 고려시대의 청자 등이 귀족적입니다. 대체로 사치품이에요. 네, 조선시대의 도자기는 뭡니까? 상대적으로 실용품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용과 검섬을 중시 여긴 기품을 반영한 조선시대 공예는 고려시대와는 달리 사치품보다는 생활필수품, 그 다음에 문방구 등에서 특색을 나타냅니다. 붓글 씻을 때 쓰는 도구도 있죠. 덕이랄까, 뭐 필통이랄까 이런 것들이에요. 값싼 재료입니다. 자, 공예품의 재료도 아무래도 실용품이기 때문에 금은 구슬과 같은 보석류를 별로 쓰지 않고, 자, 나무나 대나무죠. 자, 흙, 왕골과 같은 값싼 재료를 많이 이용합니다. 자, 서민적 성격, 생활 필수품으로 만들어진 도자기 등은 견고할 뿐 아니라 그 형태나 색깔이 소박하면서 기품이 있습니다. 자, 자기의 사용과 보급이다. 자, 자기 사용, 대표적 공예 분야는 자기, 도자기입니다. 자, 군이나 관청에서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 대신에 백자나 분청사기를 널리 사용했고요. 자기의 보급이다. 자, 분청사기와 옹기 그릇은 전국의 자기소와 도기소에서 만들어져 관수용이나 민수용으로 보급됐습니다. 특히 경기도 광주의 사홍원 분원입니다. 요게 뭡니까? 조선시대 도자기 산지예요. 이건 뭡니까? 조선시대 도자기 산지라는 건 뭡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자기의 품질이 우수했다. 뒤에 있습니다. 시험 문제 물어본 적이 있고요. 자, 분청사기 백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15세기는 분청사기의 전성입니다. 16세기는 순백자의 전성기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5세기 분청사기로 나와 있다 해서 뭡니까? 이게 15세기 때 나온 건 아니에요. 등장은 뭡니까? 고려시대 후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북방 가마 기술이 들어와서 옵니까? 그래, 고려시대 때 후기 때 나왔고요. 이것이 가장 유행한 시기가 15세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세기 뭡니까? 순백자의 전성기예요. 16세기도 뭡니까? 뭐 분청사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것이 널리 유행했다.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뭐 고려시대에도 백자는 있어요. 이게 이때 유행했다는 거지. 고려시대 때 백자를 만들었다? 백자는 16세기인데 뭐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유행했던 시기라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뭡니까? 자, 알아두시고요. 자, 제작 기법이다. 15세기 분청사기. 분청사기는 청자의 백토의 분을 칠한 것으로 백색의 분과 안료로 무늬를 만들어 장식합니다. 대체로 빛깔이 회색이에요. 자, 특징은 안정된 그릇 모양, 소박하고 천진스러운 무늬가 어우러져 정형화되지 않으면서 구김살 없는 우리의 멋이다. 자, 쇠퇴. 분청사기는 16세기 때부터 세련된 백자가 뭡니까? 본격적으로 많이 생산되면서 생산이 감소합니다. 만들어지긴 하는데요. 유행하는 게 백자라는 거죠. 자, 16세기 때 크게 유행한 조선의 백자입니다. 고려시대 백자의 전통을 이어요. 명나라 백자의 영향을 받아 이전보다 질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유행합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뭡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또 흰색이에요. 자동차 판매를 보더라도 하얀색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이것이 많이 유행했고요. 자, 백자는 청자보다 깨끗하고 담백하며 순백의 고상함을 풍겨 선비들의 취향과 어울렸기 때문에 널리 이용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뭡니까?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순백자는 뭡니까? 그냥 하얀 백자라면 여기에 파란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요. 후기 때 뭡니까? 청화백자가 유행합니다. 그래서 요걸 뭡니까? 대비시켜서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자, 기타입니다. 자, 목공예와 돗자리 공예. 장롱 문각과 같은 목공예 분야와 돗자리 공예 분야도 실용성, 예술성을 조화시켰고 그 다음 재료의 자연미를 그대로 살린 기품 작품이 나옵니다. 자, 화각공예. 자, 조선시대 때 처음 등장한 공예예요. 그래서 처음 등장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시험에서 뭐 최초, 처음 이런 거 좋아하죠. 자, 여성들이 애용하는 장롱, 화장품 그릇, 실패 등의 그림이 있고 이게 뭡니까? 쇠뿔, 소의 뿔을 뭡니까? 얇게 썰어서 뭡니까? 붙여서 장식하는 겁니다. 이게 화각공예입니다. 자개공예, 조개 껍데기를 이용해 만든 공예고요. 그 다음에 수납 매듭이다. 자, 부녀자들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정취를 살린 뛰어난 작품도 있다. 보시죠. 자, 그림도 하십니다. 자, 15세기 그림. 그래서 특징은 중국의 역대 화풍, 중국의 그림 그리는 기법을 선택적 수용, 소화해서 우리의
독자적 화풍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대표적 화가는 15세기 그림은 도화서, 그래서 뭡니까? 그리는 관청이죠. 왕의 초상화를 그린다거나 이런 기구예요. 여기에 소속된 전문 화가의 그림과 그 다음에 관료이자 문인이었던 어떤 겁니까? 양반들이 취미로 그린 그림 이렇게 나눠집니다. 선비들의 그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도화소속 화원은 가장 유명한 게 안견입니다. 자, 화원 출신 전문 화가입니다. 안견은 역대 화가들의 기법을 체득, 독자적인 경신을 개척. 그래서 안견의 대표적인 몽유도원도입니다. 이게 뭡니까? 조선시대 전기를 대표하는 그림이에요. 자, 자연스러운 현실 세계와 환상적인 이상 세계를 능숙하게 처리, 대각선적인 운동감을 활용, 구현한 걸작입니다. 현재 일본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어요? 이런 그림인 일본이 수정하고 있고요. 그다음 최경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자, 산수와 인물에 능했다. 당상관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몽유도원도입니다. 이 그림. 자, 여러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이렇게 그림, 사진 문제를 많이 내요.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본 도원을 그리게 한 그림이다. 15세기를 대표하는 그림. 그 다음에 관료나 선비, 뭡니까? 취미로 그린 그림이다. 그래서 강희안, 역시 시험 문제 많이 납니다. 시적 정서가 흐른 낭만적 그림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고사관수도예요. 그래서 옆에 이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선비가 이렇게 멍 때리고 이렇게 물을 보고 있는 그림이죠. 자, 수면을 바라보면서 무념무상에 빠진 모습을 담고 있다. 자, 세부적인 묘사는 대담하게 생략, 간결하고 과감한 필치로 인물의 내면색입니다. 자, 멍 때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강희맹은 글씨와 그림에 능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숙주, 화기, 그림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안평대군의 소장품을 공개합니다. 를 하는 이런 책입니다. 자, 일본의 무로마치 시대 미세에 영향을 주었다. 조선의 사신과 동행한 화원들도 일본을 여행하는 중에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도 적지 않게 주었다. 그래서 이수문과 문청이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16세기 그림이다. 16세기는 15세기 전통을 토대로 다양한 화풍이 발달했다. 강렬한 필체, 산수화를 이어가기도 했고 선비들의 정신세계를 사군자, 그래서 매난 국뭡니까? 뭐 겨울에도 뭐 버티는 그런 식물들이다. 사군자, 뭐 대나무는 곧다. 뭐 이런 것들이죠. 표현합니다. 자, 대표적 화가는 이성대입니다. 도화소 수석 화원인데요. 그래서 뭡니까? 은근히 시험에 나옵니다. 16세기는 뭡니까? 노비 출신입니다. 도화서의 화원에 발탁됐다 해서 이 사람이 그린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색다른 분위기로 명성을 떨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대표적은 송화보울도예요. 바위 틈에 뿌리를 받고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있는 소나무를 통하여 강인한 정신과 굳기를 표현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암이라는 작가는 동물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그렸다고 하고요. 타임강입니다. 풀과 벌레를 소박하고 섬세하게 그려 여성의 심정을 잘 나타내었다. 그래서 초충도입니다. 풀하고 그다음 벌레. 3절. 자, 황집주은 포도, 이정은 대나무, 어몽룡은 매화를 그렸다. 황집정 어몽룡. 16세기를 대표하는 화가다. 고매한 정신세계를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유명합니다. 네, 서예입니다. 글씨. 서예는 양반이라면 누구나 터득해야 될 필수 교양입니다. 자, 어느 정도냐 하면 뭡니까? 과거 시험 볼 때 다 이 글씨로 쓰죠. 글씨가 뭡니까? 엉망이면 떨어져요. 다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뛰어난 서예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독자적인 서체를 개발한 사람도 많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표적 서예가는 뭡니까? 안평대군입니다. 세종의 아들이죠. 수양대군 동생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술계를 이끌었던 안평대군입니다. 송설태를 따르면서 수려하고 활달한 뭡니까? 독자적인 글씨를 썼는데요. 이 안평대군이 워낙 당시에 국제적인 인물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명나라 사신이 안평대군 글씨를 받아갈 정도로 굉장히 국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뭡니까? 나중에 수양대군이 죽이죠. 경쟁자이기 때문에. 다음은 뭡니까? 이제 흘려 쓰는 글씨죠. 소서에 능했고요. 자, 한호입니다. 한덕봉이에요. 서봉체입니다. 자, 왕이지체 우리 국의 예술성을 감히 안정하면서 건실한 서봉체입니다. 그래서 활동은 명예본인의 외교문서를 씁니다. 자, 아무래도 뭡니까? 뭐 명나라 황제가 있는 글씨에 글씨가 엉망이면 무시를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서예가들이 글씨를 쓰는 겁니다. 중국에도 이름이 알려졌고 그가 쓴 천자문은 널리 보급되어 일반인들도 석봉체를 많이 따라 쓰고요. 지금도 대체로 뭡니까? 천자문 책 보면 이 석봉체예요. 나라의 어떤 면에서 표준적인 서체입니다. 그 다음에 음악과 무역입니다. 자, 발달 배경. 조선시대는 음악을 백성을 교화하는 수단입니다. 아무래도 음악을 연주할 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중시 여겼고요. 자,
국가의 각종 의례와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시합니다. 15세기 세종대입니다. 자, 박연은 유명한 인물입니다. 자, 악기를 개량하거나 만들겠다. 누가 시킨 거예요? 세종입니다. 악곡과 악보를 정리하겠다. 그래서 궁중음악을 체계합니다. 자, 악이 음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여민락이 있습니다. 세종이 직접 악곡을 지은 거예요. 세종대왕이 다재다능하죠. 악곡을 짓고요. 자,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정간보를 누가 창안한 거예요? 세종이 창안한 겁니다. 지금은 서양식의 오선지를 쓰죠. 음표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 당시에 뭡니까? 정간보를 창안해서 뭡니까? 음의 높낮이를 표현했다. 그 다음에 악학괴범입니다. 성종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악학괴범이 세종대다. 그러면 아니죠. 성종대입니다. 자, 성현이 조선의 궁중음악을 집대성 편찬합니다. 최근 음악의 원리와 역사, 악기, 의상, 소도까지 정리하고 있어 전통음악을 유지하고 발전시킨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뭡니까? 악학괴범 내용과 위에 있는 뭡니까? 다른 내용을 섞어서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악학괴범이 뭡니까?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다고는 아닌 거지. 이건 정간보죠. 이 내용을 바꿔내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이런 문제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음악의 길을 읽어보시고요. 16세기입니다. 16세기 중엽 이후에는 민간에서도 당악과 향악을 소각, 그래서 민중음악입니다. 가사, 시조, 가곡 등 우리말로 된 노래들을 연주하는 음악이나 민요에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무용입니다. 궁중과 관청. 자, 궁중과 관청에서 의례에서는 음악과 함께 춤이 따릅니다. 이들 춤은 행사에 따라 매우 다양했는데 서용무 알아두시고요. 전통춤을 우아하게 변형시킨 것도 있습니다. 자, 민간무용. 민간에서는 농악무, 무장춤, 승무 등 전하고 발전시켜 나갔다. 자, 산대놀이라는 탈춤 인형궁인 꼭두각시 놀이도 유행합니다. 산대놀이가 조선시대 전기에 이미 있고요. 특히 후기에 가면 정말 많이 유행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15세기 문화와 16세기 문화 총정리 비교가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문제가 돼요. 자, 다음은 우리나라 옛 건축물의 양식입니다. 이러한 건축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 어떤 세력이냐? 자, 주택, 사원, 정자의 건축 양식의 배합. 땅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기숙사인 제가, 동계 서재가 있고요. 강당 북쪽에 서면의 제사를 모시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요것이 서원이죠. 공부하는 데고요. 서년의 제사를 지냅니다. 서원을 만든 게 살인파죠. 그러면 자, 옳지 않은 거죠. 틀린 거예요. 자, 살인파가 향약의 보급을 위해 노력했다. 맞죠? 황이나 이가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 서원을 통해 결속을 강화했다. 이거 자체가 서원이죠. 네, 3번 건너뛰고요. 자, 유교 윤리를 향촌에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당연히 노력했죠. 자, 여러 차례의 사화에도 불구하고 선조 때에는 살인파가 권력을 장악했다. 1, 2, 4, 5는 맞고요. 3번이 답이에요. 자, 토관제도에서 관직을 받았다. 그래서 토관제도는 뭐냐 하면 세종 때 사군 육진 같은 거 개척한다 뭡니까? 북방 개척한다 뭡니까?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면 뭡니까? 거기에 있는 토착 세력과 충돌하니까 토관제도는 뭐예요? 북방 개척할 때 뭡니까? 그 지역의 유력자를 뭡니까? 지방관으로 임명하는 임시적으로 했던 게 이게 토관제도죠. 북방 개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요런 내용이 뭡니까?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종합적으로 냅니다. 조선시대 예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공예는 생활용품이나 문방구 등에서 특색 있는 발달을 보였다. 그래서 답이고요. 자, 분청사기와 백자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후기로 갈수록 분청사기가 주류를 이뤘다. 우리가 공부한 바 어떤 거야? 분청사기에서 순백자로 유행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궁궐, 관아, 성문, 학교 건축이 발달했던 고려시대와 대조적으로 사원 건축이 발달했다. 이건 바뀐 거예요. 고려시대에는 사원 건축이 중심이라면 조선시대 때 뭡니까? 궁궐, 관아, 성문, 학교가 중심이 되었죠. 그 다음에 양반들은 장인들이 하는 일이라 서예를 기피했다. 아니죠. 자, 그림은 필수 교양이다. 자, 그림은 뭐 취미로 그리는 거고 서예는 매우 중시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과거 시험 답안지를 쓸 때 글씨를 잘 써야 돼요. 서예가 필수 교양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뭡니까? 조선시대 전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공략 한국사 상권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학원 조선시대 후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